지난번 탈 때는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맞아요. 안녕하세요, 모토리언 박기돈입니다. 네, 저는 오늘 다시 페라리 488 GTB에 앉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488 GTB 시승을 했었죠. 오늘은 인제 서킷을 갑니다. 네, 지난번에 사실 488 시승하면서 와, 이 차는 진짜 서킷 가서 타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디움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진짜 아쉬운 건 오늘 이제 자유 시승은 아니고 오늘도 좀 소규모의 시승 행사다 보니까 서킷에 가서도 일반적인 스포츠 주행처럼 그렇게 좀 더 과격하게 주행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인스트럭터가 앞에 가이드하는 그 가이드에 따라서 주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어차피 이 차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실력으로 이 차의 실력을 다 뽑아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 실력 가지고는 이 차의 한계를 경험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어 가지고 나름 오늘 그냥 그 가이드 안에서 이 차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지금 인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시승하면서 사실 페라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488, 458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사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또 시간도 좀 지났고 또 사실 페라리 이야기는 언제 해도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에 페라리 또 458 또 최근의 변화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페라리는 크게 이제 4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포츠카 2개 그리고 또 이제 GT카 2개 이렇게 나누는데 스포츠카도 큰 거 작은 거 GT카도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그동안은 이제 12기통하고 8기통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카에는 지난번 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F12 베를리네타가 12기통 모델이었고 이제 488이 8기통이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변화가 생겨서 그 F12 베를리네타가 812 슈퍼패스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아미 이제 812 슈퍼패스트 그 차가 12기통이고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죠. 그리고 8기통 모델은 이제 488 GTB인데 이게 이러니까 이게 말을 할 수가 말을 못하게 만들어 이게 자체적으로. 지난번 다른 차 시승하면서 이제 옆 사람 말 못하게 하려면 밟으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말을 할 수 밟아버리니까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GT카는 영상에서 보이시나요? 앞에 보면 GTC4 루소 T가 지금 앞에 주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캘리포니아 T였던 모델이 이번엔 이제 포르토피노로 그 차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있는 루소 T 같은 경우에 그동안 그 GT 클래스의 큰 차는 계속 12기통 엔진을 썼었거든요. 오랫동안 12기통을 썼었는데 지금 루소 T가 등장하면서 8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한 거죠. 그런 부분들도 최근 페라리의 변화라고 하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488 GTB. 사실 저 차 아까 오는 동안에 제가 뒷자리에 타고 잠깐 타고 왔었고요. 또 돌아가는 길에는 또 저 차를 또 잠깐 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서킷에서 타는 거는 이제 488 GTB가 될 것 같고요. 사실 8기통 페라리가 계속 자연흡기 엔진이었거든요. 처음 6기통 디노 206이 출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연흡기 엔진만 고집을 했었고 그리고 또 특히 355 이후에는 자연흡기 엔진이면서 리터당 100마력을 넘어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엔진을 장착해 가지고 그것이 나름 페라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그렇게 이미지를 가져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워낙 거세지다 보니까 페라리도 이제 터보 엔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8기통 GT 모델에 먼저 터보 엔진이 들어갔고 8기통 스포츠카에도 터보 엔진이 들어갔고 12기통 터보는 좀 아무래도 그 무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8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을 했고 이제 남은 건 12기통의 스포츠카 812 슈퍼패스트는 아직까지도 자연흡기를 고집하고 있는데
과연 슈퍼패스트에도 8기통 터보 엔진을 얹을 것인가. 그 부분은 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페라리 내에서도 고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고집하는 보루로 남아 있습니다. 458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체도 많이 커지고 또 엄청 안정성도 높아지고 승차감도 엄청 편해지고, 그게 사실 획기적인 변화였었고, 엔진에서도 그동안 그 최고 회전수가 8,500rpm까지 올라갔었는데 458에 가면서 그 회전수를 9,000rpm까지 올렸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론 성능 면에서도 뭐 엄청난 성과이긴 하지만 나름 또 상징성도 있는 그런 변화였었는데, 그게 488로 오면서 이제 터보 엔진으로 바뀌다 보니까 터보 엔진은 구조적으로 자연흡기 엔진보다 회전수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지금 계기판 상으로는 회전수가 레드존이 8,000rpm에 8,000rpm부터 레드존으로 지금 표기가 되는데요. 내려보면 그렇군요. 완전 8,000rpm을 다 쓰네요. 이야. 터보 엔진으로 8,000rpm 쓰는 것 자체도 사실 경이롭죠. 네. 페라리가 아니면 뭐 달성하기 힘든 경이로운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로를 타면서 느껴지는 사실 가장 큰 느낌은 뭐냐면 엄청 편하다는 거죠. 이건 진짜 아니 진짜 편해요. 이거는 이제 오토 스타트 스톱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가 멈추면 시동도 꺼주는 거죠. 와, 이거 뭐 페라리가 이제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굳이 차가 멈춰 있는데 시동을 켜놔야 될 이유가 없지. 뭐 이렇게 둥둥둥둥 하는 이 소리를 즐긴다는 것도 뭐 충분히 이해는 되긴 합니다만, 그것도 뭐 잠깐이죠. 뭐 맨날 탄다고 치면 시동을 꺼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포르쉐 911도 997 가면서 편해지고 991 가면서 더 편해지고 그런 점들이 있죠. 그래서 991 시승할 때만 하더라도 이 차도 이젠 데일리로 타도 진짜 전혀 부담이 없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88은 그거보다 더 편해요. 페라리가 포르쉐보다 더 편한 시대가 온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정말 편하고 또 정말 안정적이고, 그동안 사실 페라리는 그동안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일까요? 360 정도까지 360도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430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360, 430 때까지만 해도 그 도로에서 코너 도는 게 불안했었거든요. 코너에서 엑셀을 조금만 과하게 밟아도 뒤가 픽픽 돌아갈 정도였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불안할 정도로 정말 날것이 많이 살아 있었는데 458 가면서 정말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고, 지금 488은 지난번 시승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스포츠 모드가 물론 기본 모드이긴 합니다만, 스포츠 모드에서도 주행해보면 ESP가 굉장히 빨리 개입을 해요. 워낙 빨리 개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슬립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빨리 잡아주거든요. 물론 그 전자장비 ESP가 개입을 해서 잡아주는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엔진 매니지먼트 자체도 훨씬 더 정교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사실 제로백에서 그 부분이 표시가 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차가 670마력이잖아요. 670마력을 후륜구동으로 뿜어낼 때 출력을 높이는 건 어렵지 않죠. 출력을 높이는 건 뭐 엔진 배기량 키우고 터보 달고 하면 쉽게 올릴 수 있는데, 그 출력을 초반 가속에서 제로백에서 뿜어내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뭐냐면 힘이 세다고 해서 엑셀을 콱 밟아버리면 타이어랑 엔진 컨트롤이 안 되면, 그러면 이게 가속력으로 연결이 안 돼요. 제로백이 3초대까지 못 내려간다는 얘기죠. 힘은 엄청나게 센데도 3.5초 이하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뒷바퀴에 슬립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동력 자체가 로스가 생기고, 그러면 670마력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노면에 전달되는 거는 그 절반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차는 그 엔진 컨트롤도 더 정교해지고, 사실 타이어도 지난 458에 비해서 더 커지지도 않았어요. 보면 물론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됐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사이즈 면에서는 큰 차이도 없는 걸 감안했을 때 이거는 엔진 매니지먼트를 훨씬 더 정교하게 전자장비랑 같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차가 제로 100이 무려 3초를 끊거든요. 저는 후륜 구동차 가지고 3초를 끊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람보르기니가 우라칸 또 아벤타도르에서 3.1초, 3초, 2.9초 찍을 때 저거는 사륜 구동 모델이니까 가능하다 라고 저는 단정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페라리가 488이 3초를 찍고 또 812 슈퍼패스트가 2.9초를 찍는 거 보고 사실 시체말로 정말 학을 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페라리가 그 어려움을 해냅니다.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해요. 그게 어떤 기술이 숨어 있는지는 사실 정말 이태리 본사의 엔지니어들을 만나서 물어봐야만 좀 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페라리가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안정적이고 또 그립도 정말 좋고, 그러니까 서킷이 상당히 기대가 되죠.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비가 살짝 뿌리고 있어서 이게 제대로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서킷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488을 도로에서 타는 거는 진짜 편하네요. 이건 사실 이제 인제를 간다고 보면 그 슈퍼카나 또 막 하드코어 이런 차들을 인제까지 가지고 가는 게 불편하죠. 그게 사실 좀 힘들거든요. 로터스 이런 차 타고 인제까지 가려면 서킷에서는 정말 재밌는데 서킷까지 가는 게 정말 불편한데, 그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차는 이제까지 가는 과정도 정말 편해요. 지금 요철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들도 진짜 편하고 좋잖아요. 이거 범피로드를 한번 써볼까요? 범피로드를 쓰면 더 편해져 버리는 거지. 약간 출렁출렁 이런 느낌이 조금 느껴질 정도로까지 편해지니까 도로에서 탈 때는 이 범피로드를 안 쓸 이유가 없네. 진짜 편하다. 지금 이거 일반 국도다 보니까 나름 작은 요철들이 있는데요. 그런 요철들까지도 정말 부드럽게 걸러줘요. 이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라리를 막 데일리로 써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출근하면서 이렇게 타도 진짜 안 불편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페라리가 이런 변화들을 가져오면서 실제로 페라리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캘리포니아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488, 458이 판매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488 하나 구입하시면 평상시에 출퇴근하면서도 탈 수 있고, 그리고 또 서킷에 가면 또 날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 고객 입장에서 엄청나게 좋죠. 그러면 페라리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거죠. 기술의 발전이 페라리를 살려내고 있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아무래도 페라리를 출퇴근으로 탄다는 건 엄두를 못 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가 카이엔을 만들고 포르쉐가 파나메라를 만들면서 카이엔하고 파나메라 판매가 높잖아요. 파나메라는 평상시에도 포르쉐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데 911로는 좀 무리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세단을 타면, 그러면 사실 파나메라는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좀 911 감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포르쉐를 좀 즐기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파나메라를 타게 되는데, 물론 지금은 911도 편해지긴 했죠. 근데 이 488 같은 차 경우에는 이거는 막 정말 극한의 슈퍼카이면서도 평상시에 그냥 편하게 탈 수 있다고 그러면
슈퍼리치 같은 분들은 이 차를 평상시에 안 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지금 페라리가 488을 워낙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또 이미 계약되어 있는 물량들도 꽤 많이 있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페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곧 이제 다음 세대 모델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살짝 그 페이스리프트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페라리는 그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정도로 큰 폭으로 차가 변하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다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미안하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명백하게 348, 355가 같은 플랫폼이고 360, 430이 같은 플랫폼이고 또 458, 488을 같은 플랫폼으로 보는 게 산업적으로는 맞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음 세대의 이제 8기통 페라리가 나오면 여기에서 완전히 또 새로운 플랫폼에서 차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또 완전 기대되는 부분이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라페라리급의 그 8기통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요. 이제 막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적용하고 막 해가지고 우주선 같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막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참 멋지네요. 저는 예전에 그 라이센스가 있었는데요, 한동안 너무 서킷을 안 와가지고 지금 말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킷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이제 그 서킷 주행 2랩을 진행을 할 건데요. 와, 라이센스 따는 서킷 주행을 488로 하게 되다니. 원래 장갑을, 레이싱 장갑을 껴야 되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됐고요. 오늘 이게 또 나름 업체 행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양해가 돼서 지금 장갑 없이 주행을 하는데, 실제로 스포츠 주행을 하실 때는 헬멧이랑 장갑을 꼭 착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서킷에서 그 주행을 할 때는 정해진 시간보다 3분 전에 3분 전에 그 피트 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정시가 되면 주행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피트에서 서킷으로 들어가는 저기 입구에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두 가지만 있는 신호등이 있는데, 저 신호등에서 초록불이 들어오면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서킷에 적응하는 그런 주행입니다. 서킷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서킷을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처음으로 익히는 그런 주행인 거죠. 진입할 때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진입하는데 보면 실선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급한 마음에 저기 실선을 넘어서부터 바로 진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피트에서 서킷으로 들어올 때는 가능하면 실선을 밟지 않고 실선이 끝나는 구간에서부터 실제로 서킷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는 이제 정재순 감독이 지금 주행을 리드를 하고 있고요. 서킷의 가장 이상적인 주행 라인을 지금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두 랩을 돌고 이제 피트인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피트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88 GTB의 이제 스피디움 서킷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GTC4 루소 T의 트랙 감독님이신 정재순 감독님께서 앞에 가이드를 해 주시고요. 그 뒤를 제가 주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포츠 모드고요. 그리고 오토에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랩 정도를 주행할 생각이니까 이거 상당히 기대가 되고 많이 떨립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흔하지 않거든요.
앞에도 페라리 뒤에도 페라리인데다가 특히 앞에 레이서이신 감독님께서 지금 가이드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만 주행을 하면 감독님이 또 페이스를 올려주실 수 있으시니까 자, 제대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ESP가 들어와요. 야.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힘이 워낙 센데 보통 같았으면 충분히 막 스핀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전자장비가 다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야, GTC 루소는 상당히 롤이 많이 있네요. 거의 뭐 휘청하는 느낌인데요. 엑셀을 밟으니까 그냥 계속 ESP가 들어와요. 지금 연석을 살짝 밟았는데 확 미끄러져 버리네. 이야. 아직 차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립이 속도가 워낙 나니까 그립이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레이스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와, 감독님 막 밟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 소리가 확 달라졌네요. 앞에서 감독님이 잘 막아주고 계셔가지고 그냥 감독님 페이스만 따라가면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야. 저 코너를 되게 쉽게 봤는데 오늘은 저 코너를 속도가 있으니까 차가 옆으로 슬라이드를 해버리더라고요. 브레이크도 뭐 강력하고 지금 레이스 모드에서도 ESP가 다 잡아주니까 훨씬 더 과격하고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긴 한데 근데도 안정성은 제대로 다 확보를 해줍니다. 우와, 220. 야, 지금 시프트 패드를 쓰지 않고 있는데도 브레이크만 밟아도 지금 계속 방방 뛰어 올려주는 거죠. 여기 울컥 하는구나. 자, 그럼 이번에는 시프트 패드를 써가면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버튼을 한번 누르고, 네.4단으로 갔다가 바로 다시 3단으로 내려와야 되네요. 2단까지 내려가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지만 앞에 인디케이터가 있어가지고 이 인디케이터만 보고 기어를 언제 바꿔야 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불이 들어오면 당기고 기어 내려갈 때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ESP가 계속 잡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속도를 컨트롤하면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야, 이 머리어리한 페라리 488을 가지고 지금 서킷을 진짜 신나게 탔습니다. 이게 사실 혼자서 타면 아직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컨트롤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약간 오버를 하거나 어느 코스에서 실수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감독님이 이제 완벽하게 가이드를 주시니까 사실 감독님만 따라가더라도 정말 재밌거든요. 네,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와, 488 힘이 진짜 엄청나네요. 컨트롤 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컨트롤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좀 내려놓고, 그다음에 홀드에 놓고, 488의 주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페라리 488 GTB로 인제 스피디움 서킷을 주행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번 시승하면서 워낙 이 차는 정말 서킷 가서 타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을 정도로 사실 정말 포텐셜이 강한 차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대를 가지고 와서 탔는데, 사실은 지난번 시승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높은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차다 보니까 사실 저도 오늘은 거의 뭐 체험에 가까운 수준으로 밖에 타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오늘 뭐 날씨가 보시는 것처럼 약간 흐리고 한두 방울 빗방울도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사실 정확하게 타려면 계속 페이스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그 한계 근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타야만, 그래야만 이 차의 한계를 사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처럼 이런 형태로 비교적 한 4랩 정도를 탔으니까 비교적 꽤 많이 탄 거긴 합니다만, 오늘도 페라리를 알아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정도로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늘 기회가 정말 특별했던 게, 지금 서킷에서 지금 정재순 감독님이 앞에 페라리를 그 GTC4 루소 T를 주행을 해 주시는데, 저분이 라인을 정확하게 따주시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곳에서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주시니까 사실은 페이스가 계속 조금씩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가는 라인만 정확하게 따라가도 업그레이드 라인을 타는 기술이라든가 코너 들어가는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3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특히나 이제 뒤에 차들이 여러 대가 따라올 경우에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페이스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감독님께서 적절하게 페이스를 계속 높여주셔가지고 사실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코너 돌 때마다 사실 이 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엑셀을 조금만 과하게 밟아도 바로 ESP가 들어오고 불이 번쩍번쩍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뭐 타이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코너에서 엑셀 워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사실 감 잡기가 처음 타면 쉽지 않은데, 감독님께서 적절하게 코스 인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오늘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488은 사실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하고 또 전자장비도 정말 잘 세팅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일반 분들도 TCS를 끈다든가 ESP를 끄는 거기까지만 아니고 레이스까지만 이 차를 즐기신다고 하시면 사실 서킷에서 조금만 서킷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건 사실이고,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서킷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지금 뭐 생각들이 다 안 나는데 오늘 즐거운 체험이었습니다.